그림 처음 시작하면 공부해야 하는 10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비슷한 질문을 근래에 또 많이 받았어요. 1번이 아니죠. 무작정 일단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자면, 기본기는 나중에라도 가르칠 수 있고 그리는 방법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그림을 잘 모를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림의 매력이란 건 그때만 할 수 있어요. 그때 아니면 못해요. 때 지나가면 못해요. 마치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처럼 때가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은 그림의 매력이란 걸 뿜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더 이상 아무리 뭘 봐도. 그래서 좋아하는 걸 먼저 계속 하시고요. 안 늦어. 안 늦으니까 제발 좀 그냥 하세요. 저 23살에 시작했어요, 그림. 자, 일단 그게 됐다. 난 내가 그림의 매력이 뭔지 안다. 내가 못 그리더라도 그림의 매력이 뭔지 알고 그림의 매력을 많이 느껴봤다. 충분히 안다. 덕질도 많이 해봤다. 그림이 너무 좋다. 잘 그려서 좋은 게 아니라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잘 그려서 좋은 거는 일단 이유에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유면 겉멋으로운 거니까 일단 돌아가시고요. 첫 번째는 기본 사물 양감 잡기. 다른 거 없어요. 원통, 사각 박스, 그리고 원뿔, 구, 4개만 잡으세요. 여러분들 미술학원 가면은 그거 가르쳐주죠? 뭐 동그라미 해가지고, 동그라미 잡아가지고, 잠깐만요. 동그라미 잡아가지고 빛이 오면은 하이라이트 지는 데서부터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뒤에는 반사광이 이렇게 비추고. 이러니까 취업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래.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심지어. 문제는 진짜 속된 말로 환장을 노르시죠. 가르치는 사람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딱 이것만 알아두세요. 구가 있으면요, 빛이 왔죠. 빛이 닿는 곳과 안 닿는 곳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만화 낙서는 좀 했었어요. 공부를 안 했을 뿐. 그래서 그게 있어서 좀 빨리 된 거고. 아무튼 빛이 닿는 곳과 안 닿는 곳을 먼저 구분을 하세요. 이게 돼야 돼요. 이러면 거의 이거의 반은 다 끝난 거예요. 반사광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무슨 반사광을 이때 가르쳐. 여기서 더 한다. 그러면은 하이라이트 위치 정도만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모래책님, 맞아요. 예외 있어요. 제 말에 모든 말은 예외가 있어요. 제 말 100% 맞지도 않고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명암비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겨요. 여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빛 오는 데만. 물론 빛을 더 많이 받는 곳이 있어요. 빛을 10 정도 받고 8 정도 받고 뭐 7 정도 받고. 근데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작아질 거예요. 이 명도 차라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경계, 빛을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의 경계를 찾는 게 먼저고, 그 경계부터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궁금한 거 조금 이따가 할게요. 많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빛 받는 데에서는 어두워지는 정도가 약하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거를 4가지 도형으로. 만약에 조금 더 한다면 휘어있는 파이프 모양 같은 거라도 한 번 더. 위에서 조명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깔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하이라이트 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신다면은 넘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두 번째. 이거 연습을 확실하게 하세요. 4개가 되면은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 복잡한 거 막 주전자 막 이렇게 막 육각형 막 필요 없어요. 된다. 그 다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왜 해야 되냐? 근육
크로키를 근육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육 모양을 공부한다고. 맞아요. 근육 모양 되긴 돼. 근데 왜 굳이 시간을 잴까요? 겸사겸사 근육을 하지만 근육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 공부, 아니 그림 공부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고정관념 깨기인데, 우리는 사람을 그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리가 있고 그 밑에 양쪽으로 수평으로 어깨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팔꿈치, 그 밑에는 손이 있고 몸이 있고 발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박혀 있어요. 뇌 깊이. 이거를 깨내고 숙인 자세, 머리가 있고 등이 나오고 팔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쇄골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엉덩이가 뒤에 살짝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했던 삼각형이 안 나오죠. 어깨는 좀 더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걸 깨준다고요. 그렇게 계속 할수록. 그리고 전체적인 동세의 흐름을 봐요. 만약에 뭐 피겨를 타고 있다, 이렇게 피겨를 타고 있다, 그래서 몸이 나오고 이렇게 피겨를 날로 쓰고 있고 뒤에 다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인체 아름다운 흐름을 계속 연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어드밴스 모드 키라고 하셔서 켜야 돼요. 이 흐름들을 연습해주고, 근육의 인체의 커다란 흐름들, 그리고 뭐 근육의 라인들,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는 것들, 그리고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보다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연습.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걸 봤는데 자꾸 이걸 끄집어내셨어요.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어깨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자꾸 어깨는 분명 삼각형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고요. 끄집어졌어요. 보이는 대로 그리는 연습을 시켜줘요. 왜 시켜주느냐?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은 짧은데 다 그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인체의 자세한 사진을 다 그릴 수 없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가장 중요한 선들만 꼽아서 쓴다고요. 그래서 크로키는 시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키에서 가장 주된 목적은 근육은 아니에요. 근육도 겸사겸사 되지만. 그래서 선을 길게 쓰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크로키는 시간을 다양하게 해봐야 돼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함축적으로 흐름을 잡게 되고, 길면 길수록 흐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인체 모양들을 잡게 되는 거고요. 매일 하세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매일 하세요. 크로키 안 할 거면 그림 공부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크로키 10년 동안 안 했다, 10년째 몰아서 각오하시고, 그 다음은 뭐냐면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좋아하는 인체 공부 따라 그리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관찰력을 키워줘야 돼요. 관찰력. 분명히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이제 인체를 봤을 때, 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처음 그림 조금 공부하신 분들 시켜보면은, 자, 이걸 그려보세요 하면은 선생님 다 그렸어요. 이거를 10개를 연습했는데 갑자기 창작할 때 막 근육 라인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척추 라인에서 막 척추 기립근을 막 잡고, 막 근육 라인 막 날개뼈 명암이 막 나오고, 이거 100개 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의 기대치는 여기 있으면서 허리가 이렇게 나오고 뭐 어깨근이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의 기대치는 여기 있으면서 요만큼만 그리고 나중에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만약에 덜한 거는 덜 습득해서 다행히 되기라도 돼. 분명히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팔을 여기다 달아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달면 나중에 창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머리 옆에 팔 달린 거 나오겠죠. 틀린 거 그리면 틀리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리세요. 똑같아질 때까지. 친구가 봤는데 뭐가 네가 그린 거야? 똑같은데? 라는 말 나올 때까지 하세요. 최소한 그 정도라도, 응용은 많아더라도. 그리고 나면 응용 창작 해보는 건 필수예요. 1 모작 1 응용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좋아하는 그림 그리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림체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돼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인체 공부할 때 등신대 그림 몇 등신인지 연구 꼭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드로잉 연습. 이거는 연습 방법이라기보단 가치관에 대한 부분인데 반드시 드로잉 먼저예요. 무조건 드로잉 먼저예요. 드로잉은 안 되는데 막 채색하면 뭐 예쁘게 어떻게 되겠지, 막 명암 넣다 보면은 드로잉 안 되는 거 해결되겠지. 해결 안 됩니다.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드로잉으로 이해를 해야 그 이해된 거에 색만 넣는 건데 이해 안 된 채로 색만 계속 덕지덕지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퀄리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계속 붙잡고 뭐 꾸역꾸역 넣고 꾸역꾸역 수정하고 막 이상한 거 계속 집어넣고 그러다가 보면은 너무 지저분해요. 너저분하고 뭔가 이상해요. 이 얘기 꼭 한다고요. 팔을 머리 옆에다 달아놓고서 색칠 백날 한다고 괜찮아지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이래요. 이거 색칠하면 막 팔이 갑자기 잡히는 줄 알아요. 드로잉 없으면 색칠이고 뭐가 없어요. 없어요. 야매 그림 그리지 마세요. 야매 그림 그리지 마시고, 그 다음 자, 근육 공부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조금, 잠깐만 이게 몇 개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인체 공부. 위에는 그냥 무작정 간단히 따라 그린 거라면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때가 됐는데, 자, 근육과 뼈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어색해요. 그림이 어색해. 뭔가 어색하다고 자꾸 근육하고 뼈 공부를 계속 드립다 파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손목에는 굉장히 많은 뼈가 들어있어요. 그 모양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육 모양 막 진짜 막 안쪽에 보이지도 않는 것까지 막 연결부부터 해가지고 막 이걸 파다 보면 마치 진짜 자연스러워질 것처럼.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물론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뭐라고 혼내진 않을게요. 필요 없어요. 그냥 큰 근육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 나오는 그림들 충분히 다 돼요. 제가 슬슬 그리고 있죠. 저도 막 근육을 되게 잘하지는 않아요, 사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제 그림 봤죠? 뭐 퀄리티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되게 최고는 아니고 저보다 잘 그리신 분들 당연히 많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제 그림 그릴 때 뭐 더 세밀한 근육도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 이상은 적응 잘 안 해요. 이 정도만 알아도 그 퀄리티 나온다는 뜻이에요. 뭐 막 그래서 좀 어설프긴 하지만 큰 비율, 큰 근육 먼저 하고,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세밀한 거 한다고 다 하시는 거 없어요. 지금 해봐야 소용없어요. 투시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 근육의 모양을 떠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머릿속에 입체가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이 아니라 평평한 선과의 관계가 아니라 머릿속에 입체 도형이 떠올라야 이 근육의 360도 도형이 떠오르는 건데, 그건 투시하고 나서예요,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외워보고 투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알아두시고 절대 깊이 파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드립다. 이것도 게으른 거예요. 근육 공부가 그나마 자기 성격이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알아보고 그냥 계속 파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하고 안 알아보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그래서 투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투시. 뭐 입시미술에서 뭐 5점 투시 이런 것도 하고 이 광각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좋아요. 도움 돼요. 되는데 아직은 안 해도 돼요. 기초적인 3점 투시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다 그립니다. 하고 연습 많이 하세요. 중요한 건 이걸로 예쁘게 뭘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림 공부할 때는요, 뭘 예쁘게 잘 그리고 완성하고가 아니라 여기서 뭘 공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막 퀄리티 안 나오면 막 땅이 무너질 것처럼, 퀄리티 잘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는데. 3점 투시 연습하시고 근육 연습 같이 하세요.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봤을 때 다 떠오르면 이제 된 거예요. 무슨 책 사냐고
무슨 책 살까요? 서점 가보세요. 똑같아요. 내용들 다.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진짜로 노력 많이 하고 성실한 학생분들은 본인이 가서 봐요. 물론 뭐 물어보고 갈 수도 있죠. 있어요. 괜찮은데 보통 막 기회 되면 서점 가서 투시책들 하나씩 본다고요. 보면 바로 알아요. 똑같네 내용들. 물론 제가 물어봤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해보지 않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대답해줘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하는 분들은 질문 자체가 달라요. 해보는 분들은 해보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뭘 들었을 때 이해하는지 알아서 질문이 굉장히 양질의 질문이 나와요. 석가 해부학책 이 단계를 할 때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투시까지 안 되면은 잠깐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투시까지 안 되면은 일곱 번째, 투시까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더 이상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공부법이라기보다는 투시가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의 방향인데 여기서 억지로 막 채색으로 명암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제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순환에. 퀄리티가 안 나오고 양감이 안 나오고 그러면 점점 채색에 목매게 되고 명암에 목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투시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계속 나도 모르는 이 굴레에 빠지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기본 인체부터 진행하시고 드로잉 능력이 안 따라줘서 투시가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애초에 드로잉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시간을 갖고 하시라는 거. 진짜 처음 잡았으면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달 걸려요. 한 2, 3주 하고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덟 번째, 그림 스타일 연구. 자, 여기서 기본기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체 비율을 연구를 먼저 해야 되는데 8등신에 대한 제 초보 딱지떼기 영상에도 있죠. 8등신에 대한 거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술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비례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하면요 몇 등신에 뭐가 있는지 다 외우게 되고요. 어깨 넓이, 가슴 넓이, 허리 넓이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그림들의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에 뭐가 있는지 다시 외우세요. 그리고 어깨 넓이, 허리 넓이, 골반 넓이 어떻게 되는지 외워보세요. 한번. 요즘 유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행은 뭐 감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암기는 해주셔도 괜찮아요. 외우세요. 그리고 내 그림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바꿔도 보고 변형도 해보고 뭐 추가도 해보고 섞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내 그림체를 찾아가세요. 얼굴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왜 8등신부터 했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8등신 하고 나서 8등신 안 하고 바로 자기 그림체 찾아갔어. 그러고 나서 다른 그림체를 하고 싶어. 그럼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기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대부분 8등신에서부터 어떻게 변형하느냐를 찾는 건데 이거 조금 외우는 게 싫어서 막 헤맨다고요. 또 나중에 트렌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트렌드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 없으면은 변형이라는 걸 하지 마세요. 애초에 데포름의 변형 과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있어야 과장이고 기준이 있어야 변형인데 기준은 없이 계속 과장이라고 말해요. 자, 아홉 번째, 색감에 대한 질문 많이들 하세요. 색감 공부 어떻게 하나요? 많이 쓰세요. 그냥 끝이에요. 이론이 있어요. 뭐 한난 대비가 어쩌고 저쩌고, 보색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뭐 계열색이 어쩌고 저쩌고, 막 무슨 색과의 관계들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솔직히 1시간만 찾아보고 2시간만 지켜보면 다 봐요. 웬만한 거 큰 이론들 다 봐요. 이론이 별로 없는 이유는 굉장히 감각에 의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손으로 직접 많은 색감들을 직접 손으로 칠해보세요. 아, 요런 색들과 요런 색들 칠하면 요런 느낌이고 요런 색들 칠하면 요런 느낌이네. 그게 시간이 쌓이고 쌓여야 되는데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막 옷 관심 많고 막 색깔들 관심 많고 막 화장 메이크업 관심 많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10대 때부터
20대 30대 때가 될 때까지 10년 20년을 계속 색을 써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꾸미는 거에 관심 없고 막 주변 색감에도 관심 전혀 없고 예쁜 거 관심 없는 분들은 색에 노관심이에요. 관심이 있고 써본 채로 10년을 한 사람, 여러분들 그림을 10년 그린 사람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색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을 쓴 사람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색감 이론도 없어. 감각 발달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저는 아직도 색을 오래 쓴 사람들의 감각을 못 따라가요. 진짜로. 저도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림 공부 시작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감각은 계속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도 없어. 지금부터라도 하시고요. 성실하게 하세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트렌드 있고 이론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 근데 그 감각을 읽는 훈련이란 거, 감각이 요즘 투시도 감각이긴 한데 이론이 있어요. 꽤 많이. 인체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진화론에 의해서 무슨 우리 물리 인체공학적인 뭐 이론에 의해서 근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색감이나 디자인 감각들은 진짜 선천적인 감각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그림이 느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9번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그림이 빨리 느는 사람은 과감한 사람이에요. 조심스럽게 아닌 것 같아, 해볼까? 아닌 것 같아,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 진짜 계속 가르쳐도 절대 안 늘어요. 과감하게 해보고 반성해보고 고찰해보고 새로운 것도 넣어보고, 속도 차이 진짜 많이 나요. 정말로 많이 나요. 그리고 과감하게 색 많이 써보세요. 디자인 많이 해보세요. 마지막은 그림이 느는 메커니즘이에요. 느는 메커니즘. 빛도 사실 감각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해결이 돼요. 색감이나 디자인 감각에 비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림이 내는 메커니즘. 일단은요, 결과물이 예쁘게 나오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이건 공부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결과물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여기서 뭘 공부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결과물 빨리 만들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수정을 거치세요. 1시간 동안 그렸으면은 히스토리 돌려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 보세요. 비포 애프터를.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과정을 꼭 보세요. 수정을 계속 거치면서. 아까도 말했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은 이론 공부하고 오작 같은 거 해서 분석해 보시고 나의 해석 능력을 키우세요. 그래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그려보면은 뭔가 변해 있어요. 공부한 걸 적용해보면 돼요. 바로 적용해보면 뭔가 변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토리 돌려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나아져요.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아져요. 히스토리 돌려보면 뭐가 나아졌는지 보여요. 100% 보여요. 이게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무조건 계속 그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지 마시고. 그리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게 좀 늘리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건 진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갖고 1시간, 2시간 뭐가 좋을까? 그러면 그냥 음악 듣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그림 생각만 하죠. 그렇게 한 10년 하면 늘겠지. 생각하는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한 10분 생각했어요. 10분 버린 거예요. 그냥 얄짤 없어요. 이거는 저는 타협 안 봐요. 그냥 버린 거라고 해요. 버리지 마세요. 손을 움직이세요. 뭐라도 자료 찾고 손으로 그리세요. 손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일단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손을 움직이세요. 아닌 것 같아도 그리세요. 여러분들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리세요. 그리다 보면은
하나 그려보고 2개 틀린 거 그려보고 3개 틀린 거 그려보다 보면은 그래도 이걸 좀 넣어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넣어보면은 그거 좀 괜찮겠는데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엉성하게 조금 그리다 말지 말고 끝까지 그려보고 똑같아질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원본인지 구분 못할 때까지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해석 능력이란 게 생기고, 그렇게 손으로 그려봤기 때문에 내 그림에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물보다는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완성하는데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1달 걸려고 2달 걸려도 충분히 공부한 게 많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정을 거치면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림 한 장에 한 단계씩 늘어갈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존잘님처럼 되겠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늘어서 내가 첫 번째로 그림보다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은 한 가지씩 느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그린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를 보면서, 자, 여기서 2라는 그림에서 이만큼 늘었으니까 여기서 2라는 그림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늘어야지 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존잘린 그림 보고서 갑자기 여기서 왜 난 저거만큼 안 되지? 그러고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좀 늘고 싶어서 좀 조바심이 많이 나요. 라는 예쁜 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포장하시죠. 여러분은 그냥 노력하지 않고 얻고 싶은 거예요. 존잘님의 실력을 존잘님만큼 노력하지 않고 얻고 싶은 거예요. 포장하지 마세요. 조바심? 아니요, 게으른 거예요. 그냥 도둑놈 심보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를걸요? 이건 해보기 전에 몰라요. 진짜 해보기 전에 몰라요. 어떤 노력인지, 저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랐는지, 얼마나 많은 신체적 고통이 따랐는지 여러분들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꼭 공부하시고요. 대가를 치르시기 바라고요.